최근 몇 년 전부터 두산이 위태롭다는 등 사람이 미래가 마냐는 등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고 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계열사들까지 팔아치우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얼마 남아있지도 않게 됐어요.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두산로보틱스, 아니면 중앙대학교 재단이나 두산베어스가 전부를 할 정도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두산과 관련한 좋은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2020년에는 두산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던 두산타워를 8천억의 매각을 시작으로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 두산솔루스 7천억 등 뼈를 까는 구조조정을 통해 3조 원치의 핵심 자산들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두산건설을 살리는 데는 자체적으로 2조 원이나 들였고요. 그렇게 숨통이 좀 트이는가 했던 두산은 최근 무리해서 새롭게 지은 경기도 분당 신사옥이 많은 언론에서 두산건설로의 일감 돌아주기가 다시 화두가 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심지어 분당 신사옥으로 이전에 예정되어 있던 계열사들 중 매각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당 사옥이 지금 빈집이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두산이 자사의 여러 핵심 계열사를 팔며 현금 마련의 혈안인데 이상하게도 두산의 야구팀, 두산베어스만큼은 매각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1981년 한국 프로야구인 KB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왔던 두산베어스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원화로 약 2천억 원이나 되다 보니 채권단에서도 서울을 연고로 한 인기팀 베어스를 얼른 매각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그룹 내에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안 된대요. 모기업이 이 지경인데 두산은 도대체 야구팀만큼은 왜 안 패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두산 오너 일가는 무슨 생각으로 돈도 안 되는 야구팀에 목매는 걸까요? 지금의 두산과 베어스를 잇게 한 박은권 회장이 새 회장직에 오른 1981년 때마침 정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프로야구 리그 출범을 계획 중이었죠.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구단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두산이었어요. 당시 국내 야구라면 실업리그 정도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매니아로 유명했던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은 자사의 제품명을 따서 속전속결로 국내 최초의 프로야구팀인 오비베어스를 창단하게 돼요. 그렇게 베어스를 제외한 5구단이 더 창단되어 1982년에 프로야구, 즉 KBO가 그 시작을 알렸어요. 그렇게 KBO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리그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 구단을 창단한 박용곤 회장이 1996년 동생인 박용호에게 자리를 내주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박용호 회장 역시 KBO 총재직을 맡을 정도로 형에 버금가는 야구 매니아였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박용곤 회장은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를 더 자주 찾아가 직관하는 꿀잼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좋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야구 매니아였던 박용곤 회장은 잠실 야구장의 중앙 출입구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마련할 정도였고 베어스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본인의 마이바흐를 주차하고 경기를 관람할 정도로 두산 베어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이러다 보니 두산 팬들 사이에서 박용곤 회장이 두산을 맡았을 때가 가장 좋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두산 베어스, 오비 베어스? 다른 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베어스는 현재 KBO 10개 구단 내에서도 멸원되는 원년팀이에요. 1982년 원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기업이 바뀌지 않았고 1999년에 오비에서 두산으로 팀명만 바뀐 거예요. 사실 베어스의 모기업인 두산은 1978년까지만 해도 사명 자체가 오비그룹이었고 1981년 창단 당시엔 두산그룹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비베어스의 모기업이 두산인지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원년 당시 다른 팀들은 팀명에 사명이 들어갔고 지금도 10개 구단 전부 이렇게 팀명이 지어졌어요. 따라서 베어스 창단 당시 박용곤 회장은 그룹의 옛 사명이자 옛날부터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두산의 자사 맥주 제품군인 오비를 팀명으로 정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맥주업계 후발주자 크라운 맥주에 대한 경계라는 말도 있는데 아마 오비베어스라는 팀명도 오비맥주의 업계 독주를 지키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는 오비맥주가 전 국민이 마시는 국민맥주 제품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요. 사실 예로부터 마케팅적인 영역으로 바라볼 때 구단 마케팅을 통해 모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같이 스포츠 구단이 모기업에게 가져다주는 힘은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KBO에 속한 모든 팀들이 연고지보다는 기업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도 두산 베어스를 두산 서울 베어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팀명에 연고지가 아닌 기업명이 들어감으로써 야구단의 손바뀜도 적고 모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다 보니 쉽게 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두산 입장에서는 야구단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룹의 홍보부터 마케팅적인 영역까지 설립 가능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매각 얘기조차 안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 단순 홍보 목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야구 팬들이 알다시피 프로 스포츠 구단 운영으로 얻는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또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2018년 기준 가장 큰 수익을 냈다는 롯데가 70억을 벌었고 두산의 경우에도 1억을 조금 넘게 벌었어요. 심지어 KT, 기아, 한화는 적자였을 정도로 구단 운영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해요. 이때는 코로나의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기업들이 구단 운영으로 들어가는 큰돈에 비해 ROI가 좋지 못하다는 건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스포츠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8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모기업 입장에서 구단을 통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단들도 계속 존재할 거고요. 그치만 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나의 비즈니스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두산의 입장은 다른 9개 구단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계열사들을 매각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두산은 왜 이렇게까지 야구팀에 집착하는 걸까요? 도대체 두산은 베어스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어떤 걸 더 바라기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최근에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세계 그룹의 SK 와이번스 인수권은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SK는 국내 재계에서의 3위인 데다 성적도 잘 내오던 팀인데 야구 팬들, 특히 SK 팬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내부 사정이야 그룹의 오너만 알겠지만 마케팅을 포함한 기업 경영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SK는 야구팀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막고자 했는지 국내 스포츠 비즈니스의 한계를 느꼈는지 더 이상 얻을 건 없어 보였다는 의견이 컸어요. 그러면 신세계는 단순히 야구팀을 소유하고 싶어서 1,300억이 넘는 거금을 지불한 걸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신세계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한 B2C 기업, 즉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회사인데 그 전부터 신세계의 계열사들은 KBO를 통해 자사 홍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홍보가 아니라 대놓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신세계는 스타필드와 호텔, 그리고 동구장을 엮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기획하고 있고 이는 지금 신세계가 가장 힘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은 신세계의 미래 사업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두산 베어스는 시장으로부터 2천억이라는 평가를 뒤로하고 앞으로는 그 이상의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기에 두산 내부에서는 매각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의 신세계와 같은 B2C 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이름 있던 계열사들이 전부 매각되어 남아있는 계열사들의 홍보와 베어스를 통한 마케팅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 약 20년간의 두산의 영원한 파트너인 필라코리아는 유니폼을 포함한 각종 의류와 장비 후원에 있어 연장 계약에 합의하여 2024년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산 베어스의 키 스폰서를 맡아주기로 협의했어요. 필라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두산 베어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팀원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팀원들 중에 도움이 되는 팀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산과 필라처럼 좋은 관계가 있는 반면 베어스는 홈구장이자 잠실야구장의 주인인 서울시와는 그러지 못해요. 두산이 베어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서울연고가 될 수 있는데 두산뿐만 아니라 서울을 연고로 한 두 팀이 더 있지만 그만큼 서울의 인구가 많기에 타 지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서울시의 체육관리사업소로부터 잠실구장을 위탁 운영받아 사용하는 두산과 LG는 해마다 서울시에 150억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 중일 땐 오히려 더 올려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인기팀 중 하나인 뉴욕 양키스는 건설 비용만 1조 6,500억이나 들어간 홈구장 양키 스타디움의 사용료를 뉴욕시에 만원 정도만 지불한다고 하고 KBO 소속인 KT 위즈는 수원시로부터 홈구장을 25년간 무상 제공받기로 약속했어요. 이처럼 스포츠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좋은 예시도 많은데 안 그래도 힘든 두산에게 있어서 150억 원의 사용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거예요. 2026년 잠실 한강변의 새 홈구장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두산은 더 많은 입장료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사용료도 덩달아 오를 텐데 감당이 될까 싶긴 해요. 두산은 베어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창단 당시 박용근 회장이 보여준 어쩌면 그 이상의 엄청난 애정을 쏟을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너가의 굳은 다짐으로 인해 매각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두산 베어스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야구장을 찾는 팬들을 잊지 못하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돼요. 물론 두산 오너가에서 베어스를 통해 앞으로 두산이 보여줄 진정한 스포츠 비즈니스의 행보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어요.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살아가던 우리나라 재계서열 15위에 이르는 두산,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룹의 위기. 하지만 두산이 망하지 않는 한 야구팀은 반드시 운영한다 라는 오너가의 입장처럼 진정한 스포츠 비즈니스의 시장을 개척해 나아갈지 아니면 국내 스포츠 비즈니스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멈출지 앞으로의 스포츠를 향한 두산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